혹시 여름에 한우의 도축 성적이 다른 계절보다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내 지방도 등심 단면적, 도체중은 낮고 등 지방 두께는 더 얇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농장에 선풍기 달아놨고 섭취량 떨어지니까 고에너지 사료나 첨가제만 따로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풍기의 설치 방향에 따라 오히려 환기를 방해하기도 하고 더울 때 TDN이 높은 고에너지 사료를 요구량 이상 주면 오히려 소화율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큰 비용 지출 없이 농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름철 사양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싼 안개 분무기나 스프링클러 설치, 차열 페인트 시공 등 거창한 방법은 제외했습니다. 반추동물인 소는 사료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효열 때문에 고온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데요. 소화율과 섭취량이 떨어져 일당 증체량이 감소하고 번식 효율이 떨어지며 심하면 소가 폐사하기도 합니다. 농가에 정말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죠. 사람도 습하고 더우면 입맛이 없어지는데 소는 정확히 어떤 기전으로 고온 스트레스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피부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는 반면 소화기관이나 자궁 등 기타 장기로의 혈류는 감소합니다. 이는 체온을 낮추기 위한 당연한 기전이지만 동시에 소화와 영양소 흡수 능력 저하, 번식 효율 저하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고온 스트레스로 반추위 운동이 둔화되고 사료의 소화관 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조사료 발효 시 체내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는 본능적으로 조사료 섭취를 피하기도 하죠. 이때 소의 사료 섭취량 저하를 막기 위해 단순히 조사료량을 줄이고 농후사료 급여량을 늘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반추위 산도가 떨어져 미생물 불균형이 생기고 소화율 저하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섭취량 감소는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까요? 현재 6월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요. 한우는 26도 이상이 되면 사료 섭취량이 약 10에서 20% 감소하고 35도 이상에서는 최대 3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유구의 경우 일당 증체량이 무려 73%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하루에 1kg 크던 소가 300g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게다가 비유구는 18개월 이후 체내 지방량이 증가하면서 몸무게 대비 체표 면적이 줄고 체외열 배출량이 감소하는 생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구는 고온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데요. 여름철에 보면 항상 소도 크고 가장 잘 먹던 칸의 섭취량이 다른 칸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젖소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고능력 젖소가 열 스트레스에 의한 사료 섭취량 감소가 더욱 심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선풍기의 각도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축사 지붕의 모습인데요. 왼쪽은 선풍기를 바닥과 수평으로 달았고 우측은 바닥과 비스듬하게 약 30도의 경사를 줘서 설치한 모습입니다. 왼쪽 지붕은 오히려 환기가 되지 않아 지붕에 먼지가 까맣게 앉았는데요. 반대편 지붕은 상대적으로 훨씬 깨끗하죠. 소에게 고온 스트레스는 습도가 높을수록 함께 커지는데요. 축사 내의 가스뿐만 아니라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빼주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특히 축사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안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축사 내부의 습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공기를 빠르게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환기가 잘 되면 농장 구조물의 부식도 상대적으로 늦출 수 있고 거미줄이 덜 생기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농장의 선풍기 설치 각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조사료의 길이를 짧게 해주는 건데요. 볏짚 절단기를 이용하거나 자가 배합의 경우 TMR의 배합 시간을 늘려 반추위 통과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경기 TMR 제품은 여름에 상대적으로 사료를 조금 더 곱게 배합하여 출고하고 있어요. 간단한 다른 방법으로는 소화율이 높은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료 급여 시간 조절입니다. 한여름해가 가장 강한 점심쯤 떼약볕에는 사람도 잠깐 서 있기 힘들죠. 이 시간을 피해 사료를 주는 건데요.
아침 사료는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저녁 사료는 평소보다 더 늦게 급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사료를 1일 1회 급여하고 있었다면 급여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소들이 사료를 먹는 사조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열선이 들어가는 물통을 조심해야 하지만 여름철에는 사조에 생기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는 소들이 남기지 않는 선에서 적정량을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전에 급여한 사료가 다음 사료 급여 시간에 남아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당일 사료 급여량을 크게 줄이셔야 합니다. 애매하게 사료 급여량을 줄일 경우 사조에 사료가 또 남게 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TMR 사료가 바닥과 닿는 면에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는데요. 여름에는 사료 주기 전에 블로어나 빗자루로 사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사조를 불소독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스테인리스 사조 시공을 꼭 추천드립니다. 여름철에 사조 관리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거든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강해 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소들이 섭취량 저하가 30% 이상으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면, 예를 들어 15kg의 사료를 먹던 소가 10kg 정도까지 섭취량이 떨어졌다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주사 또는 첨가제로 보충해 주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경기 TMR의 경우에도 하절기에는 비타민 A가 보강된 사료가 출고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따로 조치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자체 목장도 따로 첨가제나 주사를 하진 않는데요. 극심한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섭취량 저하가 30% 이상 일어나 가만히 손을 놓고 있기 어렵다면 이 방법을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소들이 고온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10에서 15%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를 보강해주기 위해 에너지가 높은 차규 사료나 당밀, 기타 첨가제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 수준이 요구량보다 과하다면 오히려 소화율이 감소할 수 있고, 저희 경기 TMR의 올인원 사료를 급여할 경우 다른 추가 첨가제나 보조 사료 급여를 대부분 권장하지 않는데요. 첨가제 없이도 에너지 수준을 적절하게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간의 사료를 한두 달 더 빠르게 급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비육 전기 사료를 먹는 20개월령의 비육우가 있고, 비육 후기, 즉 마무리 사료는 프로그램상 22개월부터 변경해야 한다면 이를 한두 달 빨리 접목하는 거죠. 경기 TMR 기준 육성, 비육, 마무리 각각의 사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TDN 수준은 약 10%씩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사료를 먹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들이 신선한 사료를 먹도록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폭염 시기에 소의 사료 섭취량이 20% 떨어졌다고 한다면 배합 사료 섭취량 9kg의 20%는 1.8kg입니다. TMR은 보통 15kg 이상 먹죠. 여기에 20%는 3.1kg입니다. 만약 우방 한 개에 5마리의 소가 있다면 약 15kg 섭취량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사료 한 포에 가까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들의 섭취량이 떨어진 칸이 있다면 남은 사료는 다른 옆 칸으로 밀어주시고, 해당 칸의 사료 급여량은 기존보다 반 포에서 한 포 정도 줄여주세요. 그러면 소들이 계속 신선한 사료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남은 사료 위에 사료를 더 부어주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프로그램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드렸던 중요한 방법인데요. 사실 개방된 야외에서 사육되는 소들의 사료 섭취량 저하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밀폐된 돈사처럼 냉방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들의 섭취량이 올라가는 봄, 가을에 급여 프로그램보다 사료를 500g에서 1kg 정도 더 먹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5kg 먹여야 하는 구간이라면 15.5에서 16kg를 급여하는 거죠. 여름철 소들이 사료를 못 먹을 것을 대비해서요. 이렇게 목표하는 사료 섭취량, 저희 급여 프로그램 기준으로는 10톤 500kg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들의 고온 스트레스가 어떤 기전을 통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꼭 농장에 적용해보세요. 소들이 출하 결과로 보답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